안녕하십니까. 자,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중요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주거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분화 들어가 버리면 취득,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 그다음에 상속증여,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좀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취득에 관련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피스텔을 보통 이제 매매보다 이제 분양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으로는 가지는 않죠. 업무용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나오면 어떻게 좀 이제 토지하고 이제 건물 부분이 있는데, 토지는 면세고 건물 부분은 과세가 되겠죠. 근데 부가세를 아마 시행사에서 별도로 계산 끊으면서 더 돈을 회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부분 부가세에 대해서 수분양자는요, 대부분이 전부 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대부분 합니다. 왜? 환급을 받으려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있고요. 주택으로 그냥 처음부터 받는 사람은 실무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부분이 건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환급을 받았을 때입니다. 추후에 등기를 치릅니다. 사용 승인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이게 발목을 잡는 일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환급 받을 땐 좋았는데 추후에 어떻게 돼요? 공실이 뜨거나 임차인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추후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피스텔은 시행사가 이제 분양 계약서에 말씀드린 대로 계산서, 토지, 그 다음에 건물분, 세금 계산을 끊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수분양자는 일단 뭐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일반 과세자로 내릴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 내고 계약금 내고 계속 넣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잔금을 치겠죠. 최종적으로 잔금을 쳐야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쭉 이어지거나,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가 사용을 하기도 할 겁니다. 뭐 식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부가세 공제받은 건 쭉 해서 이어질 겁니다. 자, 참고사항으로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취득했을 때 좀 설명을 드리면, 주택 여부하고 상관없이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이 되는 건 세율 자체는 4.6%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인데 이게 다주택 판단할 때 기준이 돼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문제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가 중과를 시켜줄 때 상황에 따라서는 2주택, 3주택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수에. 중과가 되니까 8%짜리도 있고 12%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지방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텔을 내가 다른 주택을 사는데 주택세를 카운팅 칠 때, 오피스텔 청구하세요. 2020년 8월 10 이후에 오피스텔이요.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재산세라는 거를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시군청에서. 근데 업무용 오피스텔로 재산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택분 재산세로 나왔다. 그러면 추후에 이 오피스텔은요, 주택으로 간주가 돼요. 추후에 그래서 내가 다른 주택들을 구입을 했을 때 주택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과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대부분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면 환급을 다 받습니다. 근데 취득 후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잔금을 치고 그 뒤에 문제가 되는데 실무상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자, 설명을 드리면, 건물은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습니다. 임대차를 맞추려고 하니 구하기가 힘들고, 또 처음에 구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거기서 2년, 3년 뒤에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그 나가는 걸 공실로 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사업자를 맞추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못 구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월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서 이 공실 문제 있잖아요. 월세 관리비 등도 있으니까. 주택 용도로 해서 그냥 주택으로 봐서 그냥 세입자를 드린 경우가 또 많습니다. 많은데,
자, 이 경우 주택으로 들어가 버리면 기존에 건물분 부가세 환급 있잖아요. 받은 거를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떠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세법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면세 전형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냥 과세로 받다가 어느 시점에서 면세로 전형이 돼버리면 면세 사업자를 처음에 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가세 공제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하고 같은 의미로 봐서 받은 거를 뭐요? 다시 토해내는 경우가 뜨는데 이 부분에서 임대 일반 과세자가 문제가 없으려면 최소한 건물 사후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합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못 기다려요. 임대업을. 중간에 5년, 6년 지나갖고 내가 A라고 친다면 B한테 뭐요? 임대업을 넘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포괄, 양도, 양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 양도, 양수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자, A가 아니고 B한테 넘겨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받았던 임대인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만약 이 요건 자체를 충족을 못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는 맞춰야 돼요. 임차인이 이제 주거 용도로 들어오는데 소득세에서는요, 실질 용도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데 어디서 얘기는 듣고 와요. 그럼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눈에 일단 보이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에요. 추후에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6개월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도 있고. 이 공실 상태를 그대로 둬가지고요. 계속 부가세를 무실적 신고를 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 양도를 할 거 아닙니까? 양도를 할 때는 자, 세무서에서는요, 이 오피스텔을 크게 눈 뜨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할 때는 실질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뭐 빼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년이 되기 전에 임대업을 폐업을 해버리면 그냥 세무서에 바로 인지를 해버려요. 인지를 하기 때문에 자, 고의서가 날라오고요. 폐업을 하지 않지만 세입자를 드렸습니다. 주택용도로 드렸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부가세 받은 거를 다시 내셔야 되는 문제가 뜹니다. 그래서 취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와 관련이 돼서 오피스텔이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통상적인 업무용 오피스텔은 뭐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 있잖아요. 다음 누구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 7월달하고 9월달 낼 거 아닙니까? 건물분과 토지분을 낼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 신고 기간에 신고만 잘 해주시면 크게 세금상으로 문제될 건 없고요. 문제가 되는 건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은 이제 면세입니다. 부가세는 없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입니다. 12월 30일 시점에서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은 12억 원입니다.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없어요. 월세를 받더라도. 그대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자, 문제가 되는 게 부부 있죠. 결혼했을 때. 부부는 하나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주택이 하나가 있다고 칠게요. 이때는 뭐예요? 둘 다 12억 원이 안 됐다고 해요. 각각 주택이. 그래도 2주택을 보유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이런 경우에 자, 주택수 계산할 때 같이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는 걸 좀 조심을 좀 해주시고요. 또 참고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부부 합산 기준에서 주택수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가주택 12억 원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세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세무서에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해서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십니다. 면세사업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25년에 월세가 떴다고 해버리면 다음 연도 2026년도 2월 10일입니다. 그때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라는 걸 좀 해주시고 같은 해 5월 달에 주택임대와 관련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거용 오피스텔, 자, 당연히 이제 재산세 종부세 나오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납세 기준일입니다.
이게 매년에 발생을 하고, 납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재산세가 됐던, 뭐 종부세가 됐던. 그건 6월 1일 시점에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요?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죠. 그러면 6월 1일이 되기 전에, 기존에 A에서 B로 넘겨요. A에서 B로 넘기는데, 6월 1일이 되기 전에 잔금을 치면서 B로 넘겼다고 한다면, 6월 1일 시점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나요? 당연히 B의 명의로 되어 있겠죠. 그럼 B가 어떻게 돼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등을 매매를 할 때 재산세 종부세 있잖아요. 한번 써먹을 겁니다. 요거를 고를 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하고 9월 있죠. 이때 두 번이 나오는데 7월 말과 9월 말에 납부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납부를 하고 그냥 납부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자, 제가 밑에 보시면 주의사항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우리 재산세하고 연결이 되는 게, 자, 종부세라는 게 있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그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에 주택이 있고요. 주택은 무조건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중에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가 있어요. 이 중에서 분리가 제로되는 거는 종부세 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 토지예요. 종합,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토지인데, 종합과 별도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토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상에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세 얼마, 거기에 뭐 줄줄이 와요. 별도 얼마,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캡처해서 보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종부세 대상 토지가 되는지도 뭐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종부세 대상이 되면 또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저희 종부세가 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인지 별도인지 확인도 가능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종부세 대상 여부의 토지 세금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는 12월 1일에서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내오면 그냥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분납도 가능합니다. 너무 금액이 많을 때는. 대상 자산은 주택은 무조건 나고요. 토지 중에서 종합, 그 다음에 별도 합산만, 자, 지금 현재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재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를 하지 않죠. 분과별로 과세를 하는데,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기본공제가 12억입니다. 12억이에요. 그럼 1세대 1주택이 아닌 거 있잖아요. 다주택자, 그다음에 토지도 포함이 될 거고요. 요거는 개인에 한해서 1인당 9억까지 공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겠죠.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세율 부분도 굉장히 개인보다는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서 해줬던 12억이나 9억짜리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법인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취득세 12%잖아요. 구입했을 때. 그 다음에 종부세도 예외규정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취득 부분과 그 다음에 보유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